안녕하세요. 칼라TV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LA는 며칠간 계속 춥고 비가 내리다가 부활절을 하루 앞둔 오늘은 너무나 청명한 날씨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으면 LA 시장이 날씨 좋다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온 몇 가지 소식 역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제쯤 이 자택 격리령이 풀릴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5월부터는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고요. 각 주정부와 시정부 그리고 학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일단 4월 말까지 예정이던 주택 대피령이 LA 카운티는 5월 15일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어제죠 10일 브리핑에서 이동 제한령을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여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지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선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앤소니 파우치 소장도 정상 복귀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완전히 꺾여야 가능할 거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파우치 소장이 의미 있는 발언들을 몇 가지 했는데요. 이뮤니티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항체가 있는 사람들에게 면역 등록제를 실시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 면역 증서, 그러니까 이뮤니티 서티피케이트 또는 이뮤니티 패스포트라고도 불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에 가장 잘 정리된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앞부분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습니다만 한국말로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같이 올려봤습니다. If you contract COVID-19 and survive it, you might be entitled to what is called an immunity passport, a certificate that proves you're at less risk of contracting the coronavirus because you've already had it. That will most likely exempt you from some of the restrictions put in place to contain the virus, so you'll be able to leave isolation and go back to work. While immunity passports are not a thing yet, some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and Italy are considering introducing the practice. Immunity passports would potentially help ease lockdowns, get the economy rolling again, bring doctors and other healthcare workers back to their jobs after isolation where they can continue to cure infected patients. But for someone to be given an immunity passport, doctors will first need to check their blood to see if coronavirus antibodies are present. The antibodies indicate that the person has some degree of immunity to the virus. But there are a few issues with the immunity passport. It could potentially give people a sense of false security, as antibody tests are not always accurate or effective, and will need to be carefully validated and approved for use. Scientists also do not yet know if a past infection could prevent reinfection and how long one could stay immune. There are reports from China of people who have been infected twice, and a Japanese tour guide in her 40s from Osaka was reported to have tested positive for COVID-19 twice, even though she had recovered the first time. 그런데 이것도 완벽한 시나리오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블룸버그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는 제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검사가 확실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닥터 파우치도 그 기간을 a few year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we should ever shake hands ever again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악수 문화의 종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발언도 함께 하죠. 이 얘기는 그 다음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베이비가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죠. 부부가 집에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부 관계가 잦아질 거고 그로 인해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이 쿼런틴의 말을 아이틴하고 합성해서 쿼런틴이라고 부를 거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정말 댁에서 부부 관계를 하시나요?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베이비라는
사회 현상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같이 나오는데요. 오레곤에서는 보건당국이 안전한 섹스를 위한 지침을 트윗으로 날렸는데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먼저 잠깐 보시고 말씀을 나눌게요.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하기는 조금 무안하고 자막으로 달아놓던가 그게 아니면 뭐 간단한 영어니까 뭐 보시면 무슨 얘기 하는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권고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그 댓글 달린 걸 좀 봤는데요. 어떤 여자분은 이 정신 나간 지침이라고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발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여자분은 상당히 유익한 정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닥터 파우치는 월스트리트에서 닥터 파우치는 현재 거리두기 방침이 이 코비드-19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향후 일부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마스크 착용이 미국에서는 뭐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센셜 비즈니스만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또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스크를 꼭 해야만 입장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시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면 벌금을 물리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텍사스의 랄레이도, 그러니까 랄레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 도시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나 또 그와 유사한 가리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 $1,000까지의 벌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비상 강령으로 채택했다 그러네요. 지금 LA시에서도 이 칼슨시에서도 이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조치를 발동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벌금까지 부과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 여러 매체에서 직접 만드는 마스크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마켓워치에서는 이번 mask made from cotton t-shirts are better than wearing one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DIY, 직접 만드는 마스크를 소개도 하고 또 그 마스크가 과연 효능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마켓워치에서 보도하는 걸 보니까 설령 그렇게 티셔츠 같은 걸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뭐 하이드로시클로로퀸이나 자이트로마이신 같은 제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요새는 또 렘데스미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뜨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게 재밌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백신이 밴디지처럼 붙일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올 것도 같은데요. 쥐에 투여를 해봤더니 코로나19에 대항하는 항체를 형성하더라는 겁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빠른 시일 내에 검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제법 재미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한 10% 이상씩 급등을 했는데 특히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항공업체 그리고 노르웨지안이라든가 프린세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그 크루즈 라인 업체들 윈이나 MGM 같은 라스베가스 주식들이 엄청난 기세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문가들은 조심하라고 권고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번 골드만삭스에서도 하락할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듯이 오히려 그 경고 후에 주식은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JP모건에서 경고가 나왔는데 4월 11일자 이 영상을 녹음하는 오늘자 기사입니다. 위험도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적어도 2배는 더 크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 기사에서 소개하는 차트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같이 올려보는데요. 그 역사상 침체기에서 주식이 반등하기까지의 기간인데 평균 18개월이 걸린다는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장 침체는 이제 시작이라는 결론인데요.
일리가 있는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혹시나 투자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인 $1,200씩 은행으로 입금이 되게 되는데 얼만큼의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돈 $100가 아쉬운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계실 텐데 잘 이겨내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